시작합시다. 미안해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2년차 박한진입니다. 네. 유로피안 핫저널에 얼마 전에 소개된 노아 AF6 트라이얼의 세컨더리 펄시파이드 애널리시스로 이제 나온 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AF6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HRE가 있는 환자 모두를 이제 에독사반과 플레이시보로 랜더마이제이션 하였고, 이제 스트로크 리스트 리덕션이 없음을 보여준 논문이지만, 이제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HR이 24시간 이상인 환자군과 그 이하인 환자군을 나누어서 분석하였고, 이제 스트로크 리스크 리덕션이 있을지 본 연구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HR이 시간과 무관하게 HR이가 있는 환자에서 에독사반은 플레이시보에 비해서 스트로크 리스크를 감소시키지 못했다라는 이제 결론의 논문입니다. 이제 클리니컬 AFib을 진단받지 않았지만 HRE가 있는 환자는 이제 없는 환자에 비해서 스트로크 리스크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 이제 어설트 트라이얼에 의하면 24시간 이상인 AHRE의 경우에 스트로크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여서 이제 24시간 이상에서는 OAC를 권고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발표된 노아 AF6 트라이얼은 이제 AHRE가 있는 환자 모두에서 에독사반과 플레이스볼을 비교를 하였는데, 이제 스트로크, 엠볼리즘, 그리고 CV 데스의 컴포짓을 감소시키지 못하였고, 이는 아마도 서클리니컬 AFib의 스트로크 리스크가 클리니컬 AFib보다 이제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실제로 그 논문에서도 그렇게 논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AHR이 24시간 이상에 되는 환자에서 이제 해당 primary efficacy outcome이 에 대한 결과가 이제 24시간 이상과 24시간 이하 인군 사이에서 인터랙션이 있을지를 본 연구입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HRE는 24시간 이상인 에피소드가 이제 팔로우 기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인롤해서 팔로우 하기 전에 24시간 이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24시간 이상군으로 분류를 하였고, 이제 노아 AF넷 6 트라이얼의 환자분들을 그대로 그러니까 인롤하여서 이제 팔로우업 하였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65세 이상의 스트로크 리스크 팩터가 적어도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모두 인클루전 하였습니다. 이제 스트로크 리스크 팩터라고 하면은 이제 차스파스코에 있는 그 컴포넌트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들 환자들 중에서 만약에 아스피린의 인디케이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제 없는 사람들은 이제 더미 아스피린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개월마다 환자분들을 팔로우하였습니다. 이제 HRE를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저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AHRE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제 적절한 데이터 퀄리티를 가진 사람들만 랜더마이제이션 하여서 팔로우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primary efficacy outcome은 스트로크랑 엠볼리즘 그리고 CV 데스의 컴포짓이었고, 이제 secondary outcome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 시스테믹 엠볼리즘 그리고 CV 데스에 각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primary safety outcome 같은 경우에는 major bleeding과 all cause death의 컴포짓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게 아직 출판이 되지 않은 논문이어서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 테이블 1을 보시면은 HRE 듀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그룹을 나눈 거고, 이제 그 그룹들 사이에서도 에독서반을 사용한 사람 그리고 플라시보를 사용한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HRE 듀레이션이나 트리트먼트 그룹에 따른 베이스라인 캐릭터릭스트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차스파스코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언이 4점 정도였고, 스트로크 히스토리는 10% 정도에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HRE가 24시간 이상이었던 환자들에서는 이제 남자인 경우가 더 많았고, 이제 비만이 있거나 아니면 EGFR이 좀 더 낮았던 그런 환자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이제 HRE가 24시간 이상인 환자들은 이제 전체 약 2천 몇백 명 정도에서 10% 정도에 해당을 하였고, 이제 HRE 24시간 이상인 환자에서 미디안 HRE 시간은 53시간 정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HRE가 24시간 이하인 그룹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듯이 2.2시간 정도였습니다. 여기 테이블 2에 보시면은 이게 메인 테이블인데 이제 primary outcome입니다. 이제 stroke embolism 그리고 CV death 같은 경우에는 HRE 시간에 따라서 P4 interaction이 0.65이고 이제 각각 두 그룹에서 이제 또한 유의하지 않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이제 HRE 시간에 따라서 이제 서브클리니컬 AFib에서 OAC 사용이 이제 스트로크 리스크를 감소화시키지 못하였다라는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컨더리 에피커시 아웃컴 또한 보았는데 이제 각각 이스케믹 스트로크, 엠볼리즘 그리고 CV 데스 그 이외에 메이스 와 같은 아웃컴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P4 인터랙션만 보시면은 이제 모두 다 0.05 이하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시스테믹 엠볼리즘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러 데스, 메이스 모두 이제 컨피던스가 1에서 결쳐져 있어서 각각의 아웃컴 또한 유의하지 않았고 핀포 인터랙션 또한 유의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HR이 24시간이라는 어떤 약간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 이상과 그 이하로 이제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HR이를 그런 두군으로 나누지 않고 continuous variable로 고려를 하였을 때도 이제 P4 interaction이 저자들은 이제 0.98 정도로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요 맨 밑에 보시면은 primary safety outcome 같은 경우에도 all cause death랑 major bleeding이 이제 모두 네 요거 같은 경우는 numerical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리딩이 1.01에서 1.73이어서 요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피부알 인터랙션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요거 primary safety outcome 또한 HRE duration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요 피겨 3 같은 경우에는 cumulative incidence curve입니다. 그래서 primary efficacy outcome과 safety outcome 이제 모두 보시면은 이제 numerical하게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들 사이의 인터랙션은 없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겨 4는 HRE 듀레이션에 따른 클리니컬 AFib 진단에 대한 큐뮬레이티브 인시던스 커브입니다. 이제 HR이 24시간 이상인 사람은 29% 정도, 그리고 그 이하인 사람은 17% 정도에서 이제 팔로우 기간 중에 클리니컬 AFib이 발생하였고, 이 경우에는 P4 인터랙션이 0.001로 유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HRE가 길면 길수록 클리니컬 AFib 진단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OAC를 사용했다고 해서 스트로크 리스크가 감소하진 않았다라는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 아직 안 끝나긴 했는데. 그, 저기 뭐냐, 그 중요한 게, 그, 네네.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아트레이지아에서 예, 좋다고 나와버렸잖아요. 에픽 사반이. 예, 그래서 내 느낌에는 이제는 이게 안 좋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노아 AF 넷하고 아트레이지아하고 환자군이 뭐가 다르냐. 그거하고 네, 이미 좋다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에픽 사반은 네, 서브클리니까 AF에서 예, 뭐 에픽 사방으로 에도 사반이 뭐가 다르냐 약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거는 이제 네, 아트레이지아 스터디 나오기 전 거라서 아마 네가티브로 이렇게 많이 이제 기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예, 아트레이지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이제 좋다는 쪽으로 많이 넘어갈 것 같은 데 느끼면은 그래서 두 개 군의 그때 네. 그 환자군의 차이가 뭐라 그랬었죠? 노아 AHF하고 아트레이지아하고. 네, 일단
노아 에이프넷은 65세 이상의 스트롱 리스크 팩터가 있는 사람. 65세 이상의 스트롱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차드 베스크 스코어 1점이면 된다는 그런 개념인가? 그쵸. 65세 이상의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가 있으니까 더 추가가 2점 되니까, 이상이겠구나, 2점 예, 이상. 예. 그러니까 2점 이상. 그 다음에 그 아트레이지아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아트리에지아가 훨씬 더 올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8세가 미디안인 걸로 알고 있고요. 뭐냐? 아트레이지아 한번 찾아볼게, 그럼. 아트레이지아가 지난주에 있잖아, 우리가. 아트레이지아. 내가 그럼 공유를, 그리고 제가 중시할까요? 조금 이따 전화할게. 공유 한번 해볼게. 네. 이게 AJM인데, 여기 지난주에 발표했던 아트리지아였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 보자.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그러니까 6분이고, 롱골된, 차이드 베스크 3점이구나. 음, 3점 이상. 리스크가 좀 더 높은 사람, 그리고 75세. 아, 아, 55세도 있는데, 55세에서 75세 사이. 55, 가만히 있어. 프로토콜은, 미니멈 에이지는 55세, 아, allowed for enrollment patient 후 75세 이상, 오와 history of stroke, 이게 without, history of stroke 있는 사람도 했네. without other risk factor. 네. 음. 그러니까 차일드 베스크 스코어 3점 이상, 그 다음에 65세 밑으로는 안 내려갔고 75세 이상이거나 75세 이상이면 75세 이상인데 또는 스트로크 있었던 사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 그런 것 같지.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끝나고 한번 다시 한번 두 개 군 차이 확인해서 이메일로 한번 보내주지 그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아 AHF는 여기 보면은 그 뭐 에픽사반, 에독사반 차이가 얼마나 났겠어. 결국은 이 환자군의 차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노아 AHF는 페이션트고 이제 어프록시메이트 5, 6분 이것도 똑같잖아. 네. 페이션트는 원, 오와, 모와 히스토리는 65세 이상이면서 원, 오와, 모아니까 차드베이스크 스코어 2점이네. 그러니까 예. 3점은 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 음, 음, 3점이 넘으면 6분 있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지금 트렌드가. 어, 음. 그게 맞을 것 같지? 김대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그 NEJM 에디토리얼이 있었는데 비교한 거. 근데 에디토리얼에 그때 강동선 어, 선생님 팔로업이 조기 종료되지 않았나요? 노아가? 뭐 노아가 스터디가 조기 종료돼서 뭐 그랬다고 강동선 선생님이 예, 얘기 들어가지고. 예, 그런 내용이, 그 두 개를 비교한 논문이 서큘레이션에 하나가 있는데, 그 얘기도 음, 있었습니다. 그 에페커시가 차이가 없으니까, 음, 음, 음. 팔로업을 조기 종료했다, 노아에서는. 근데 아트리에즈에서는 더 길게 팔로업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논평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나는 그거 못 봤네, 그러면. 어, 그리고 노아에넷은 이제 클리니컬 AFib이 이제 진단을 받으면은 이제 음, 그 뒤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러니까 노학을 이제 다 사용을 했는데 음. 드레지아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좀, 논문 제가 좀 정리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NEJM이 있는데 논문에 있으면은 정리하지 말아서 그냥 그 논문을 보내주면 될 것 같은데. 아, 예,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트리지아,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이거 그래요, 보내줘요. 에디토리얼 있거든요. 네. 음. 그래요, 그러면 다음 거 합시다.
네, 강사 정문기입니다. 다음 논문은 SGLT2 이니비터를 AF 어블레이션 이후에 사용했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SGLT2 이니비터가 이제 그 어블레이션 말고 그냥 AF나 아니면 모탈리티 하트 페일리어 환자한테 모탈리티 베너핏이 있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AF는 모빌리티, 모탈리티, 뭐 QOL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카테터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안티 아리스믹 드럭에 대해서 수페리어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고 하트 페일리어 환자한테 카테터 어블레이션 자체만으로도 그런 에이트리얼 아리스미아의 리커런스를 줄이고 벤트리클라 이젝션 프랙션도 좋아지게 하고 하트 페일리어 익사서베이션도 줄이고 그리고 하스피탈라이제이션 모탈리티 이런 것들을 다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 리커런스 레이트가 카테터 어블레이션 이후에 20에서 40%까지도 나타나는데 그런 20에서 40%까지 나타난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처치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게 AAD 세라피나 아니면 리드 어블레이션 정도가 되겠는데 AAD 세라피도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리드 어블레이션 자체만 화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교수님?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카테터 어블레이션 이후에 생기는 AF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목표가 되겠습니다. DM 환자에 있어서 DM 자체만으로도 AF와 하트 페일리어의 프로그레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SGLT2 이니비터 자체만으로도 이제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를 줄이거나 아니면 하트 페일리어를 줄이는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고 또한 이러한 스터디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아니었지만 AF 자체도 줄이는 것으로 좀 AF 버든 자체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때까지 연구들은 전부 다 그런 AF 어블레이션을 받았던 환자들이 아니라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대한 대상이었었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AF 어블레이션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했을 때 AF 리커런스나 다른 모탈리티 같은 그런 엔드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트리넷스 이제 아날라틱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라는 데서 이제 추출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멀티센터 헬스 리서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성된 라지 코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8,800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72개의 헬스케어 오르거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모아져 있는 상태였었고 이 환자들 중에서 이제 18세 이상 그리고 타입 2 DM 환자들 중에서 이제 AF 어블레이션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었고 AF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 코드를 통해서 추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는 이제 뭐 여기에서 사용된 코드인데 뭐 93656, 뭐 9365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통해서 어블레이션 된 환자들을 추출했었고 그리고 베이스라인에서 SGLT2를 사용하고 있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로 이제 나눠 두 그룹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컴포짓 아웃컴을 조사를 하였는데 카디오 버전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1이나 3의 안티 아리스믹 드럭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AF 리드 어블레이션을 시행받은 환자를 갖다가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대상을 하였고 그 외에도 이제 하트 페일리어 엑소서베이션이나 이스케믹 스트로크, 올 코어즈 하스피탈라이제이션, 올 코어즈 모탈리티를 쭉 1년 동안 최종 팔로우업해서 보았던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이제 SGLT2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대1 프로스페티 스코어 매칭을 시행을 하였었고 그렇게 해서 쭉 분석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8,800만 명 환자들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약 2,200명 정도가 PSM 이후에 이제 양쪽 군에 다 배정이 되었었고 PSM 하기 전에 10,000명과 2,300명이었는데 PSM 이후에는 2,200명 대 2,200명 이렇게 1대1로 PSM 매칭이 되었었고 나이 같은 경우에는 한 65세 정도로 매칭이 되었고 여자 비율이 조금 낮긴 한데 한 25%,
그리고 대부분은 화이트 피플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하이퍼텐션도 굉장히 93%로 높았었고 디스레피디에미아도 85%, 그리고 BMI 30 넘는 사람이 꽤 높았는데 51%까지도 나왔었습니다. CKD는 약 22%, 안티 아리스믹 드럭을 이제 복용을 하고 있었던 환자들이 그 어블레이션 전에 복용하고 있었던 환자들이 91% 정도, 그리고 안티코아귤레이션 했던 환자들이 97%, BNP가 이렇게 높았던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27%, 18% 정도, 요 정도 되었었고, 이젝션 프랙션이 40% 미만 됐던 환자들은 약 10% 정도 둘 다 인롤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아웃컴을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컴포짓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SGLT2를 사용했던 환자들에서 이벤트 레이트가 확연히 줄어들어 있는데 오즈 레이시오를 보면 0.684로 해서 약 그 32% 정도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카디오 여기 각각의 컴포짓에 대해서 이제 쪼개서 보면은 카디오 버전이나 안티 아리스믹 드럭이나 리드 어블레이션 전부 다 이렇게 다 P 밸류가 낮게 이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한 군에서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하트 페일러 익소서베이션도 마찬가지로 더 좋게 나타났었고,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근데 두 군간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코우즈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이나 올코우즈 모탈리티도 이렇게 다 30%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건 케플러-마이어 곡선을 통해서 본 거고, 케플러-마이어 곡선을 통해서도 이제 컴포짓 엔드포인트를 보았을 때도 역시 p-밸류가 0.05 미만으로 해서 굉장히 유의하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테이블 2에서 설명한 내용이었고, 예, 그래서 요 결과 3개가 이제 전부 다 내용을 얘기하기로는 SGLT2 이니비터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은 SGLT2 이니비터가 그 AF 리커런스 레이트를 당연히 줄이고 카디오 버전 그리고 AAD 세라피나 리드 오블레이션도 줄이게 되고,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해 드렸던 스트로크 외에는 전부 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이제 시행됐던 풀드 아날라이시스 31개 랜덤 RCT를 통한 풀드 아날라이시스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GLT2 이니비터가 그 AF와 AF 플러터를 이제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이제 발생률을 줄이는 게 약 25% 정도가 됐었는데, 이 연구에서도 그러한 발생률 한 32% 정도 줄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이 이 연구가 예전 연구와 굉장히 코릴레이션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연구에서 그 NNT Number Need to Treatment SGLT2에 대한 그 AF 리커런스에 대한 NNT를 구해봤을 때 NNT 같은 경우에는 약 12명 정도로 해서 12명만 치료를 하면 그중에 1명은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유용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F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에서 8%까지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리드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좀 더 높아지게 인디펜던트 리스크 팩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팩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가 이제 이 연구에서 나타난 SGLT2 이니비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러한 SGLT2 이니비터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 있는, 이때까지 연구들을 보았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바디 웨이트의 감소, 그리고 블러드 프레셔의 감소, 그리고 인트라바스큘러 볼륨의 감소, 그리고 다른 동물 연구에서 시행된 거에 있어서는 그 에이트리얼 파이브로시스나 아니면 어드버스 리모델링의 감소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아이온 채널 핸들링이나 아니면 미토콘드리얼 펑션의 임프루브먼트가 또한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다단계적인 효과를 보여서 이런 컴포지 엔드포인트를 좋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에 대해서 또 리미테이션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는
unmeasured confounding factor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이제 구성된 코호트기도 하고, 그리고 일렉트로닉한 메디컬 레코드를 이제 다이그노스틱 디시즈 코드로 통해서 추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는 양쪽 군에 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어, AF 리커런스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이러한 코드에서는 명확히 없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 AF 리커런스가 됐는데 카디오 버전을 안 받을 수도 있고 AAD를 복용 안 할 수도 있고 리드 오블레이션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F 리커런스를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양쪽 군에 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돼서 이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파록시즘과 펄시턴트 AFib을 나눌 수 없는 것도 이제 하나의 제한점이 될 수가 있는데, 코드로 추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파록시즘과 펄시턴트에 있지 않아서 그것도 좀 제한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리로는, 그래서 컨클루전으로 SGLT2 이니비터가 어블레이션을 시행했던 환자들한테 DM 있는 환자 중에서 어블레이션 시행했던 환자들한테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카디오 버전이나 AAD 세라피나 리드 어블레이션을 줄이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하면서 끝마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지난번에는 한 번 또 차이 없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었나요? 한번 차이 누가 발표했을 때? 그건 아니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때 무슨 SGLT2 애니제임 나온 거 페이퍼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 했는데, 한 개는 차이가 있었고, 그 에블레이션 말고, 그 AF 리덕션에, 그 예, 다음에 또 한 개는 차이가 없다고 그때 나왔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확실한지 모르겠네. 그러고 나서 뭐, 메타 아날리시스 분석한 거 보여줬는데, 어떤 거는 차이가 있다 그러고, 어떤 거는 또 최근 거는 차이가 없다고 나온 것 같고, 요거는 에블레이션에서 지금 이제 차이가 일단 있다고 분석은 된 거고요. 어블레이션, 그거는 이제 어블레이션 안 한 환자들 좀 대상이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음, 이거는 이제 어블레이션 한 이후에 사용했던 거여서 좀 그렇다고. 거기에 이제 그 노벨리티가 있다고 이 음. 정보는 좀 다른 논문은 없었었나요? 에블레이션 한 사람에서 이거 썼을 때 좋다는 그런 게?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요번에 그 LA 리덕션 관련된 리뷰 쭉 하면서 쭉 한번 훑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좀 거의 음,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이게 RCT도 하나 있는데요. 음? RCT도 하나 나와 있는데 작년에 째기피에 나왔는데 아, 그래요? 좋다고 당뇨에서 나왔어요. 어블레이션 하고 나서 예, DPP4 쓰는 거 대 SGLT2 비교했더니 SGLT2가 ACV 리커를 줄인다고. 낮춘다는 어, 얘기가 어. RCT로도 이미 나온 적이 있어서 그 SGLT2가 지금 그 하프 페프에서 이게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갔다고 그러던데, 네, 둘 다 클래스 1이죠. 페프나 레프나 다 상관없이. 하프 메프 레프라인. 그래서 그 보험은 안 되고, 예. 저는 많이 주거든요. 비보험으로 줘요, 그러면? 예. 아, 그러면 엔티프로비엠피 측정하고 저는 하프 그냥 페프 진단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줍니다. 그냥 아, 그냥 그 근데 진단 다 놓고, 주는 건 아니고 시술할 때 LA 프레셔 되게 높은 사람들 있죠. 저는 그런 아, 사람들 위주로 그런 애들을, 그러면, 얼마 들어요, 한 달에? 한 달에요. 이게 하루 한 번에 800원이라서 어, 완전 비보험 수가가 나도 좀 비싸네. 써야겠구나. 24,000원이었나? 24,000원. 음, 음, 알겠습니다. 이 한 달에 논문의 특징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게 왜 잘 된 거 이게 최근에 나온 건 전부 포지티브 스터디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것도 파지티브예요, 이것도 파지티브. 그러니까, 예, 뭐가 다른지. RCT도 있는데 이게 왜 잘 나온지 이게 왜 실렸는지 잘 책이. 모르.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RCT는 많아서. 어디에 나왔어요, RCT는? RCT도 째기피에 나왔네요, 작년에. 세기피는 그거는 몇 명이나 했는데요? RCT 몇 명 했냐면 많이는 안 했어요. 많이는 60명밖에 안 안 했나 보구나. 이게 했어요. N수가 많아서 70명 일본에서. 적네. 알겠습니다. 약을 얼마 동안 썼는지도 나와 있어요, 이 논문에.
이거는 그거는 안 남아있었어. 그거 매칭이라 아마 확실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 팩터 11A 블로커 그거 저기 뭐냐 하나는 요번에 AHA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왜 조그만한 그 안토스라고 티미 스터디 하버드에서 하는 거는 좋다고 나왔는데 지금 그 바이엘에서 오션 AF라고 스터디하고 왜 있어요. 큰일 났던데. 어떻게 들었어? 아까 중단됐다고? 메일 다 왔잖아요. 그 중단 그 다음에 안토스에서 온 메일은 봤어? 그 다음에 뭐 더 왔어요? 못 봤는데. 안토스에서 이제 그 저기 뭐냐 그 아젤리아에 있던 안토스에서 이제 메일이 왔는데 그 팩터 11A에 대해서 갑자기 좋을 것 같다가 갑자기 그냥 찬물을 끼워 넣는데 자기네 거는 그 두 개를 블럭을 한다 그러네 팩터에서 그래서 그리고 바이엘 거는 한 개밖에 블럭을 안 하고 그래서 자기네 약은 바이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약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거기서 스트로크 비교한 게 데이터가 아직 안 나온 거 아닌가요? 그 아젤리아. 안토스 거 네. 애니제임에 실렸다고 그러는데 애니제임에서 서치가 안 되죠 지금이. 매니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나도 아직은 안 나온 메일 것 같은데. 그저께인가 받았는데. 예. 아, 나중에 스트로크는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스트로크는 네. 조금 더 높다고 봤어요 리, 데이터는 리바록사반 대비해서 아벨라시맙이 더 높다. 숫자는 조금 많은데 이벤트가 많았다고만 받았는데 레터에는 맞네요. 예,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었다고. 음. 그러네요. 벨라시맵인 그거 아니에요? 바이엘 거 아닌가? 아니요, 아젤리아요. 아젤리아. 근데 아순덱시아. 거기는 프라이머리를 블리딩을 봐가지고 리바록사반 대비해가지고 아마 음. 블리딩은 그러니까 잘 나온 거고. 아직은 뭐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그러니까 근데 아주 일반적인 환자한테는 쓰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아주 하이 리스크 저기 브리딩 위험이 높은.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도 스트로크를 메인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안전하다고 하기는 아직. 근데 이제 아주 그 브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을 타겟으로 하면은 알겠습니다. 근데 바이엘 거는 또 픽사반하고 비교했다가 이게 지금 맞아. 잘못 네. 된통 맞아가지고 지금 네. 끝난 거예요. 혹시 없으시면 끝내시죠, 그럼. 네.